벤츠 GLC 쿠페 300 포매틱 모델입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스포티한 느낌이 가장 인상적이고요. 실제 크기보다도 훨씬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시승은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한남전 시장에서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차종들이 전시되어 있고 또 벤츠의 오리지널 아이템들, 굿즈들도 보면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북하고 강남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편리한 것 같고요. 서비스 센터도 물론 갖추고 있습니다. GLC 일반 모델은 앞쪽에서는 날렵하지만 측면에서 살짝 보면은 확실히 SUV 느낌을 담아주고 있는데요. 쿠페 모델은 이 차가 SUV인가 싶을 정도로 날렵한 느낌을 이어가고 있고요. 키 언락을 했을 때 앞뒤 손잡이의 간접 조명 그리고 아래쪽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엠블럼이 선명한 퍼들램프도 좋습니다. 좀 화려하죠. 실내등은 모두 LED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밝은 편이고요. 특히나 풋램프가 굉장히 꼼꼼하게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화려한데요. 앞뒤 도어 그리고 크러쉬 패드까지 쭉 이어집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 퍼들램프도 좋지만 이렇게 리플렉터 붉은색으로 해서 이 조명을 심어 줬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이디어가 좋고요. 밤에 보니까 이 엠블럼의 간접 조명이 굉장히 또렷합니다. 앞쪽도 LED 조명은 밝은 편이고 풋램프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그 어느 브랜드보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화려한데요. 최근에 벤츠의 대표적인 강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 이 센터 터널 가운데 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꼼꼼하게 챙겨뒀네요. LED 헤드램프의 세리머니는 실내에서 이렇게 시동을 걸었을 때 그 화려함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벤츠의 디지털 라이트는 유연한 반응이 인상적이죠. 운전석, 조수석 각각 개별 컨트롤 가능하고요.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도 이 광원의 폭 같은 것들의 변화가 없다라는 점이 분명한 장점입니다. 직진성과 광원의 폭을 비교를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직진성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 등은 그 기능을 일부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 LED로 방향지시 등 챙겨뒀고요. 바로 아래쪽부터 잔상 같은 것들 전혀 거슬리는 것 없고요.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직진성도 좋지만 폭도 상당한데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 모두 LED 구성이죠.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넉넉하고 앞뒤 오버행이 그렇게 많이 여유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비례감, 스포티한 느낌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특히나 루프 정점에서 뒤로 매끈하게 떨어지는 라인이 SUV에서도 쿠페를 이렇게까지 완성도 높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휠은 20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앞뒤가 다릅니다. 앞쪽은 255, 45, 20이고 뒤쪽은 285, 40, 20입니다. 휠 디자인이 보기에 너무너무 예쁜데요. 글쎄요, 이거 세차하려고 하면은 관리할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휠 아치 부분은 바디 컬러랑 같이 도색이 되고 있는데 AMG 모델의 스포티한 느낌을 잘 반영해 주고 있고요. 러닝보드는 상단이 금속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기에도 깔끔하고 차량의 전체적인 이 고급감을 끌어올리는데 한몫 거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에 고정을 해서 실내에서 조금 더 공간 여유 있게 이 개방감 같은 것들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뒤쪽에 와이퍼가 없는 거는 개인적으로 살짝 아쉽지만 이렇게 생긴 모델, 특히 약간의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버행이 그래도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이 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완만한 이 각도 때문에 달리게 되면은 빗물이 다 뒤로 씻겨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트렁크 리드 부분은 봉긋 솟아 있어서 별도의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것처럼 보여지고요. 요 각도가 너무 예쁘죠. 요 각도. 루프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라인이 정말 예쁩니다. 뒤에서 봤을 때도 과거의 GLC는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디자인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풀체인지가 되면서
그러면서 최근에 벤츠에 패밀리룩을 적용해주고 있는데 어색하지 않고 되게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의 여유도 좋은 편입니다. 이런데 장식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신경 많이 썼고요. 매트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이렇게 눌러서 들어올려 보면은 여기 굉장히 깊은 공간이 있거든요. 펑크 수리킷 같은 거 이 안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공간만 잘 활용해도 뒤쪽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유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삼각대가 요 뒤쪽 안쪽에 이렇게 바닥에 자리 잡고 있고요. 패드도 두툼해서 공룡음이나 바닥 쪽에서 올라오는 잡소리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 좋습니다. 레버를 잡아당기면 2열을 앞으로 보낼 수가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양쪽에 고리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 놓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꼼꼼하고요. 측면에 운전석 쪽으로는 약간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서 가로로 짐 실을 때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배려를 해 뒀고요. 그물망 같은 것들 꼼꼼합니다. 러기지 스크린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뒤에서 지저분하게 안 보이게 할 때 이런 것들 사용하면 굉장히 좋죠. 2열 등받이를 접게 되면은 앞쪽에 약간 각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평평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은 위쪽이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약간 아쉬워서 차박이나 소캠용으로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함이 있습니다만 큰 짐을 싣고 나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의 공간 다시 한번 보여드려 봅니다. 확실히 SUV가 휠베이스가 긴 SUV이다 보니까 공간 활용도나 확보가 유리합니다. 범퍼 하단부의 디퓨저는 크롬으로 조금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요. 과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머플러는 아래쪽에서 보면 양쪽에 듀얼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스마트 키는 최근 벤츠의 다른 차량들과 같습니다. 금속 재질의 묵직한 무게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고요. 대부분의 기능은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립도 나쁘지 않죠.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에도 음각 처리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물론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에 맞는 적당한 두께 확보해주고 있고요. 여닫았을 때의 느낌은 묵직한 느낌이 전형적인 벤츠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는 깔끔하게 블랙 원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글쎄요,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쉽게 질릴 수도 있지만 차량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썬루프는 유리 면적이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완전히 뒤쪽까지 개방감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쪽 그리고 뒤쪽에서도 어느 정도까지의 개방감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디자인은 최근 벤츠의 다른 차량들과 같은 형태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 보더라도 선명합니다. 시트는 메모리 3개까지 가능하고 통풍하고 열선은 각각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헤드레스트까지도 풀 전동으로 지원이 됩니다. 물론 안장의 길이 조절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락 언락은 도어 캐치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직관적입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요. 이쪽이 약간 펑 뚫려 있어 가지고 실제보다 조금 더 차가 커 보이는 개방감이 좋은 그런 느낌들을 전달해 주죠.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전동 테일게이트 작동이 되고요. 맵포켓 이 정도면 크기나 각도 같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이지 않는 곳의 마감도 좋은 편이고요. 러닝보드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사이드 스텝은 이 정도 가지고 이게 사이드 스텝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의 보기 좋은 정도, 그리고 뒤쪽은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둔 집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라도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플레이트 상단에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 레터링에는 LED로 조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럼버 서포트는 전통적으로 벤츠가 시트에 위치를 시켜 놓더라고요. 안장의 날개 부분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등받이 날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어서 몸을 잘 잡아줬고요. 헤드레스트는 제 체형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최근 벤츠의 다른 차량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센터 터널은 SUV답게 약간 높은 편에 속하고 페달은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 잘 가져갑니다. 풋레스트는 벤츠가 이렇게 고집을 하는데 글쎄요, 커버링을 다른 재질로 좀 폭넓게 각도 같은 것들 좀 챙겨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핑은 4웨이 전동이고 조명 스위치는 다이얼 방식의 이렇게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자리하고 있고요. 12.3인치 디스플레이 가운데 깔끔하고요. HUD가 생각보다 좀 큽니다. 그리고 콕핏 상단 부분은 가죽으로 감싸져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무리 잘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 잠자리 핸들이라고 하는데 D컷이죠.
도톰하면서 디자인도 심플하고 오래 봐도 질리지 않으면서 클래식하고 좀 모던한 느낌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직렬 4기통 2리터 엔진은 실내에서는 조용합니다. 실내에서는 조용한데 바깥쪽에서 들으면 조금 괄괄한 느낌이 들고요. HUD는 크기 큼직하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또렷하게 잘 보여줍니다. 폰트라든가 색상의 구성,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랑 연계됐을 때의 이 티맵 같은 거 보여주는 것도 안내가 잘 돼 있죠. 클러스터는 최근 벤츠의 다른 차량들과 같고요. 이 그래픽 구성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지도를 좀 확대해 가지고 전체 화면을 다 지도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적지 설정 같은 것들도 3D로 갈지 2D로 갈지, 자동 확대 기능을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체 화면을 다 내비게이션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저는 클래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스포츠 같은 것들 사용해도 괜찮고요. 조금 더 깔끔하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에 다양한 컨텐츠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방향 지시등 소리도 들려드립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인데, 위쪽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에 메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는 메인 디스플레이 컨트롤할 수 있고, 아래쪽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고요. 이 부분 가죽까지 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패들 시프트 구지 트로닉하고의 매칭 좋고요. 벤츠 차량들 보면 이렇게 이 스틱 타입 스위치가 약간 좀 약간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조작했을 때는 가벼워서 좋기는 한데 보기에 그렇게 막 고급스러워 보이고 벤츠답다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은 아니죠. 기어도 컬럼 타입인데 역시 마찬가지고요. 가운데에 에어벤트 3개 자리하고 있는데, 요 딸깍딸깍 하는 요 소리가 저는 좋더라고요. 요 소리, 이렇게 해서 요 소리 정확하게 딱딱 포지셔닝이 되니까 바람을 초점을 잘 맞춰서 쐬줄 수가 있고요. 11.9인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는 보기에도 좀 시원시원한 맛이 좋습니다. 후진을 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테두리 부분이나 가깝게 갔을 때 왜곡 같은 것들이 적어서 그런 부분들은 벤츠가 대응 잘 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유연하게 반응 잘 해주고 있고요. 메인 맵도 예전보다는 많이 인터페이스가 좋아졌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까지는 선호도가 안드로이드 오토 T맵이 조금 더 익숙하게 느껴졌고요. 기타 다양한 기능들은 벤츠의 최근 차량들과 같은 형태에 띄고 있고요. 통풍하고 열선은 적용되어 있지만 이 시트 마사지는 없고요. 그냥 이 시트 키네틱이라고 해서 포지션을 조금 바꿔주는데, 이것도 장시간 차량을 운행할 때는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온도 조절에 관련된 기능들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사운드 시스템은 부메스터의 3D 서라운드 사운드인데요. 스피커가 15개에 710W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 중음, 저음 밸런스가 상당히 좋고요. 특히나 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하고 이 귓가에 굉장히 가깝게 들리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음대하고 저음대는 중음대보단 저음대가 조금 더 단단하게 잘 받쳐줬던 것 같고요. 아래쪽에 물리키가 몇 개 있는데요. 비상등 스위치 정 가운데 있고, 차량의 주요 기능들, 그리고 다이나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드라이브 모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문 인식도 있고요. 볼륨 컨트롤은 이렇게 좌우로 쓱쓱쓱 밀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눌러서 뮤트 기능이 있고, 아예 이 디스플레이를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이어지는데, 여기 하이그로시는 조금 줄여줘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깊이 있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자리하고 있고요. 컵홀더는 커버링이 가능한 2개고, 이 커버링이 꽤나 고급집니다. 이렇게 쓱 밑으로 내려가고요. 암레스트는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 안쪽에 깊이가 제법 있고 트레이 같은 것도 있어서 공간 활용도는 좋습니다.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깊이가 꽤 깊죠.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고, 안쪽에도 카펫 같은 걸로 마감 신경 많이 썼습니다. 공간 여유 좋은 편이고요. 이 재질에 신경을 참 많이 썼네요. 특히 가죽 부분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구성 잘 해줬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내장도 좋고요. 선바이저 크기 적당하고 거울은 조금만 더 커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울 커버랑 조명은 연동이 되어 있고요. 클립 같은 것들도 꼼꼼합니다. 실내등은 LED 구성인데요. 이렇게 버튼 타입으로 되고 이 테두리 부분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썬루프 이거 저는 이 스위치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너 커튼까지 모두 전동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아웃슬라이딩 방식의 썬루프 채택을 해주고 있거든요. 유리 면적이 크기 때문에 뒤로 넘어갈 때에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고 얇기 때문에 실제보다 시야각은 좋은 편에 속하고요. 바깥쪽 거울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은 테두리 부분에 광각 처리가 잘 돼 있어서 시야는 시원시원합니다.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각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러닝보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발판 열판도 해줄 것 같긴 합니다. 앞좌석은 너무 좁죠.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고 유리는 깔끔하게 다 내려가는 것 같은데 여기 살짝 남기는 하네요. 바닥 공간의 여유 좋은 편이고 가운데 턱은 조금 있기 때문에 가운데 앉으신 성인분은 발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는 점은 살짝 아쉽고요. 헤드레스트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쿠션감은 괜찮았고 헤드룸 공간 자체는 저는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차도 좁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 성인 남성 한 175, 180 정도 되시는 분이 뒤쪽에 앉으면 헤드레스트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ISO 픽스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띠 부분을 잡아당기면 요것도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암레스트 기본 기능에 충실하면서 컵홀더가 필요할 때 일단 여기에 조그맣게 수납이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컵홀더가 이렇게 나오는데 텐션이 좋아요. 그리고 사용할 때만 쓸 수 있게 구성을 해둬서 이런 부분들은 벤츠가 참 잘해주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승하차는 이 라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조금 아쉽다 보니까 그렇게 편한 건 아니고요. 무릎 공간 여유는 좋은 편이고 발 공간도 꽤나 여유가 좋은 편입니다. B필러에 에어벤트는 없고 가운데 여기만 에어벤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 이중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에도 스포티하면서 고급스러운 실내 느낌은 GLC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래 봐도 질리지 않을 그런 디자인입니다. 약간 운전석 쪽으로 11.9인치 디스플레이가 틀어져 있는 것도 충분히 운전자를 배려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스티어링 휠은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것 같아요. 벤츠의 직렬 4기통 2리터 엔진은 다양한 차종들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M254 엔진이죠. 거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채택이 되어 있는데 그 궁합이 참 괜찮습니다. 힘도 적당히 확보가 되면서 연비 측면에서도 아쉬운 부분은 없고요. 다만 실내에서는 괜찮은데 바깥쪽에서 들었을 때의 엔진의 이 아이들링 시의 소음, 소리 같은 것들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다른 메이커의 직렬 4기통 2리터 엔진에 비해서는 조금 괄괄한 약간 소음이 좀 큰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GLC 300 쿠페 같은 경우는 이 크기가 아주 적당한데요. 국내 도로 여건에 참 잘 맞는 크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비교를 한다고 하면 투싼하고 산타페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휠 베이스가 이 차는 투싼 그리고 산타페보다 더 길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X253에서 X254로 넘어오면서 이 셰시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휠 베이스도 조금 더 늘어났는데 팰리세이드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차체 크기에 비해서 넉넉한 휠 베이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내 공간에서의 어떤 이점을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주행의 안정감, 특히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이 동급 차량들에 비해서는 수준 높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죠.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0.7km고요. 도심에서는 9.6, 고속도로에서는 12.4km인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7.8에서 8.5 정도? 이 정도가 연비 신경 안 쓰고 그냥 달렸을 때 이 정도 나왔고요. 에코모드 쓰고 뭐 발컨까지 써가지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아주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힘을 조금 도움을 받아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은 두 자릿수까지 나오기는 했어요. 9km 후반에서 10km 초반까지도 나오기는 했는데 평균적으로는 8km 중반에서 왔다 갔다 9km 극초반에서 8km 중반 요 사이 보시면은 실연비에 근접하지 않을까 싶고요.
M254 엔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얹어져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다가 2세대 통합형 스타터 제네레이터하고 이 스타터를 통합시켜가지고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이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는 한결 더 부드럽고 이 잔진동이라든가 소음 같은 것들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한몫 거들고 있죠. 뒤쪽에는 이중접합 차음유리 적용이 돼 있고 뒤쪽에는 일반 유리거든요. 근데 유리 자체가 조금 도톰하기는 합니다. 적어도 앞쪽에서는 소음의 스트레스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이 차는 SUV 장르에 속하지만은 측면에서 보면 유려한 곡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쿠페형 디자인이 그런 부분들이 장점인데, 기본적으로 앞쪽에서의 이 윈드실드도 SUV 치고는 완만하게 라인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은 크지 않습니다. 저항도 그렇게 많이 받는 느낌은 안 받고요. 거기에다가 이중접합 차음유리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주변의 트럭이라든가 이 소음 같은 것들을 잘 억제해 줍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크게 시끄럽지는 않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동이 되고요. 저는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 T맵을 사용하고 있는데 11.9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에 이 매칭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봤을 때에 이 큼직큼직하게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인터페이스에서 참 잘 매칭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HUD하고 연동도 가능합니다. 다만 클러스터 안쪽에 지도를 보여주는 부분은 순정 내비게이션은 전체 다 이렇게 해서 지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연동은 되진 않아서 살짝 아쉽기도 했고요.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도 부담 없이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휠베이스가 길어서 이 좁은 골목길이나 언덕이 좀 급경사이거나 요런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는 조금 신경을 쓰긴 써야 됩니다. 왜냐면 앞바퀴하고 뒷바퀴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하지만 고속도로에 올라오면 동급에서는 아마 이 정도의 안정감 있는 승차감을 만나보시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휠베이스가 넉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이나 편안한 주행 질감 같은 것들은 GLC 쿠페 300의 매력이 아닐까 싶고요. 승차감은 스포츠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SUV, 쿠페형 SUV지만은 조금은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 쪽보다는 단단하고 좀 타이트한 느낌? 그래서 나름의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게끔 일부러 좀 의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의 유려한 쿠페형 곡선이 단순하게 보기에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차량의 승차감 같은 것들도 스포티한 느낌을 꽤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고요. 브레이크는 극 초반에는 이 반응도 그렇고 조작했을 때에 밟았을 때 느낌도 약간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극 초반을 살짝 벗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꽉 잡아주는 좀 든든한 맛이 들더라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나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프로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듀얼 이렇게 5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오프로드 모드는 속도 제한이 따라 붙게 됩니다. 에코 모드랑 컴포트 모드도 나름의 격차를 벌려뒀고요. 가장 재미있었던 거는 저는 스포츠 모드에서의 이 반응 같은 것들이 꽤나 괜찮더라고요. 258마력의 40.8kg/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구지트로닉하고의 매칭이 괜찮고요. 특히나 이 구지트로닉의 456단에서 5500, 6000rpm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서스펜션은 앞뒤 모두 멀티링크의 실시 강성이 좋은 편이고요. 특히나 벤츠의 이 포매틱은 구동력 배분이 아주 매끈하면서도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잘 반영을 해줘서 스티어 성향은 약간 언더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차를 조금 거칠게 몰아붙여 보면 좀 뉴트럴한 느낌? 중간적인 느낌으로 밸런스를 잘 잡아줍니다. 터널 안에 들어왔을 때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에 대한 걱정도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도심에서도 제가 살짝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유려한 디자인, 그 다음에 윈드실드도 약간 누워있는 편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중접합 차음유리에 바닥 쪽에 방음이 잘 돼 있어서 휠 타이어 스펙이 편평비도 좀 넓고 큰 편이거든요, 차체에 비해서. 근데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소음 같은 것들에 대한 억제력이 꽤나 좋은 편이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4단계까지 가능하고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정확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를 주행 보조로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재미있는 그래픽을 볼 수가 있고요. 확실히 이 12.3인치의 장점은 그래픽을 변경을 했을 때에 이 운전자가 느끼는 체감하는 어떤 직관적인 기능 같은 것들을 쉽게 더 다가올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살짝 언급드렸던 내비게이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동이 되기는 되는데 화면 전체 보는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이 순정에서 지원해주는 그 부분은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하게 되면은 지원이 안 됩니다. 공인연비는 12.1km고요. 에코모드나 컴포트모드, 특히 이제 에코모드에서 연비에 신경을 조금 썼다라고 해서 발컴까지 쓰게 되면 최대 14.8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평균적으로는 13km대 중반 정도 유지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100km는 컴포트 모드에서 수동 9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14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비교적 높지 않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음 진동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차선 변경을 하더라도 이 롤 같은 것들 굉장히 잘 잡아주고요.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직렬 4기통 2리터 엔진에서 이 정도의 스포티한 느낌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합격점, 차고 넘친다고 말씀드리기는 약간 애매하게 있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면은 뭐 합격점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타감은 앞좌석하고 뒷좌석의 차이가 없는데요. 뒷좌석은 저는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좁고 약간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으로 약간 좀 뒷좌석이 덜 편한 거 아닌가? 약간 불편함이 있나? 뭐 이런 느낌들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차는 분명하게 본인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정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차로 뒷좌석에 카시트를 놓고 아이들까지 태워서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글쎄요, 그렇게 이 뒷좌석 공간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GLC 일반형 SUV를 사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앞좌석을 이용하면서 승용차는 너무 낮고 약간 답답함이 있어서 그거보다는 살짝 높으면서 공간감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이 차를 선택하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외관에서 아이들링 시에 제가 조금 소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달리고 나면은 그 소음은 여러 가지 것들에 묻혀가지고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이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 엔진의 회전 질감 같은 그 느낌이 가까이 오기보다는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은 배기음이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GLC 쿠페 300 포매팅 모델에 장착되어 있는 스포츠 서스펜션은 부드럽지 않고 하드한 쪽에 들어갑니다. 하드한 쪽에 들어가는데 튀진 않아요. 튀거나 막 이게 허리가 불편할 정도의 하드한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너링에서 정말 찰지게 잘 돌아 나갑니다. 한계치를 조금 높여서 가속 페달에 힘을 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잘 운행을 해 주니까 운전자는 마음 놓고 좀 밟을 수 있다? 이런 느낌들이 들어서 뭔가 이 기성복이 아니고 맞춤형 정장을 나한테 핏하게 딱 맞춰서 입은 그런 느낌을 선사합니다.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약간 튄다라는 느낌은 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심 주행보다 이렇게 교외로 나와서 국도 구간에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갈 때는 약간 튀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물론 국도 구간에서 이 차량 크기가 아주 절묘하기 때문에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운전자한테 많이 다가오지 않고 편안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 폭도 약간 있는 편이고 휠베이스가 차량 크기에 비해서 조금 있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응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약간 타이트하고 하드한 승차감은 이렇게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출렁출렁하고 울렁울렁한 같은 것들을 잘 잡아주고요. 오히려 멀미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승차감이 훨씬 더 본인한테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크랙도 많고 막 울렁울렁한 도로 다닐 때 움직임이 덜하죠. 과속방지턱 같은 거 넘어갈 때도 넘는 순간도 그렇지만 넘고 나서의 뒷마무리 같은 것들도 깔끔합니다. 텐션이 쫀쫀하거든요. 스티어링 휠의 반응은 보타도 많지 않고 이 잠자리 핸들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인데 도톰하면서도 이 조작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시각적으로도 만족스럽고 보타도 적으면서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 같은 것들도 진득하고 좀 날카로운 느낌마저도 전달을 하기 때문에 쿠페형 SUV에, 스포티한 쿠페형 SUV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GLC 쿱 300 포매팅 모델의 시승기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볼게요. 네, 이상 벤츠 GLC 쿱 300 포매팅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